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근입니다. 자, 명순근TV 오늘은 아스피린, 해열 진통소염제로 쓰이고 있는 이 아스피린, 과연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댓글에 김희진님을 비롯한 몇 분께서 이 아스피린 과연 근거가 있는지 좀 다뤄달라고 해서 어차피 제가 또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조직인데요.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US, PSTF, US는 이제 United States, 미국이고요. PS는 Preventive Services, 그 다음에 TF는 Task Force. 이 부분에 대한 마땅한 해석이 정해진 게 없어서 제가 편의상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조기검진, 상담서비스, 예방적 약제 투여 등 임상질병 예방서비스에 대한 근거중심 공고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1984년에 창설된 예방과 근거중심 의학 분야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독립기구입니다. 이를테면 아스피린을 질병예방 차원의 목적으로 먹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뭐 유방촬영술, 암 조기검진으로 효과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구에는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간호학, 행동보건 등 예방의학과 1차 진료 분야에 종사하는 16명의 자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복지부, 미국 복지부의 산하에 미국 보건연구 및 질법안에 근거해 설립된 보건의료연구와 질관리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AHRC, 아니 AHRQ죠.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이게 이제 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여기에 책임자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력 있는 기구인데요. 여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발표된 수많은 임상시험 연구 논문이나 그 다음에 이 개별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 그리고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메타 분석을 다 고착을 한 이후에 특정 그 질병 예방 서비스에 대해서 혹은 조기검진에 대해서 공고안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USPSTF.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조기검진 방법이나 예방약제 이런 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단순히 몇 편의 논문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수많은 그런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공고안을 만들고 있죠.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아스피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아스피린이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 이게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뇌졸중, 스트로크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이런 심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안이 가장 최근 버전이 2016년 4월입니다. 3년 전이죠. 근데 가장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종합한 그 메타 분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바뀔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16년 4월 기준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 그게 바로 이제 1차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2차 예방이란 거는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는 사람에서 그 심혈관 질환을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2차 예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뭐 관상동맥 성형술이라든가 확장술 이런 걸 시행한 사람은 당연히 제2차적인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이나 혹은 뭐 혈액응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타 약제들을 사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질병이 없는 사람은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써야 하는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populatio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집단. 어떤 대상으로 하냐면요. 나이가 50세에서 59세 사이에 10년
CVD 위험률. 여기서 CVD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이 10% 이상인 성인. 그 성인에서는 뒤에 보면 그레이드 초록색으로 B라고 되어 있죠. 이 B라는 거는 기존에 나온 개별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이런 여러 가지 문헌들을 종합한 끝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A면 가장 근거가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B 정도 되면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코멘데이션 요약본을 보면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 USPSTF에서는 향후 10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이 10% 이상인 50세에서 59세 사이에서 출혈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남아있는 기대여명이 적어도 10년 이상이고 향후 10년, 적어도 10년 이상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권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세에서 59세 딱 10년 사이에 있는 구간이네요. 여기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기존에 나온 임상시험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을 종합해 보니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게 출혈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권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0에서 69세는 어떠냐? 그 노란색 C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 등급이 C라는 거는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럼 근거가 불충분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은 그 개별 사람에 따라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의사가 판단할 때는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해당하는 연령이 보면 60에서 69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50세보다 이하이거나 70세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는 공고 등급이 I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C라는 건요,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다는 게 아니고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긴 한데 득과 실을 따지기에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득도 있지만 실도 큰 경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별 환자에 따라서 의사와 상담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로움보다는 이득이 큰 경우에 한해서 처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은 I라는 거는 임상시험 근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과 손해를 따질 만한 근거, 그게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에서는 나이가 50에서 59세인 사람에 있어서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10% 이상인 사람의 인 경우에만 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 10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이 5%다, 6%다, 7%다. 그러면 출혈 위험성이 오히려 약간 더 크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세에서 59세 사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나머지 그룹들은 60에서 69세인 경우에 향후 10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0% 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50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근거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앞으로 10년 내에 몇 %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계산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주로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 서양인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단 나이를 칩니다. 저를 예로 들어 볼까요? 제가 68년도 11월 생일이니까 나이가 만 50세에서 51세니까 뭐 50세로 일단 보죠.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 정상이고요. 240 이상은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을 일반적으로 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최근까지도. 그래서 한 180에서 90 정도가 나오는데요. 190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 요거는 제가 조금 약간 그 체중이 과체중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술도 조금 자주 먹는 편이라서 사실 좀 이 부분은 좋은 콜레스테롤 높으면 좋은 건데 65 이상으로 높으면 좋은데 제가 한 40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예요. 그 다음에 혈압은 제가 그 수축기 혈압을 한 130 정도 내외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3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확장기혈압은 80에서 85 사이니까 80 정도로. 요거는 80 그러면 한 뭐 3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보니까 심혈관절 위험도가 얼마가 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스트로크의 위험성이 4.2%가 나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아스피린을 먹을 이유가 없겠죠. 10%가 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미국, 주로 이제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이나 서양인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 조건을 갖고 넣는다 하더라도 실제 제가 4.2% 나왔으면 동양인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3배에서 6배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냥 단순하게 하면 4.2%부터는 3분의 1 정도 낮은 뭐 2% 내외 이내로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있냐?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데이터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에서 이게 풀입니다. 나이, 그 다음에 성별, 남자, 인종은 아더로 해놓고 이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금 아까 그 수치만 나왔는데요.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 그리고 고혈압 치료 경력 있냐? 있으면 이제 이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없고요. 당뇨 없고요. 흡연자 아니죠. 옛날에 제가 뭐 한 15년, 2년, 16년 전에는 암센터 들어오기 전엔 담배를 옛날에 피웠었는데요. 지금 끊은 지가 이제 한 16년 가까이 됩니다. 15년, 16년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제 4.2%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 상태에서 제가 교정을 한다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뭐 65 이상이 좋은 거니까 진짜 65 정도로 운동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몸무게도 빼고 그 다음에 혈압도 뭐 130, 요 밑에 한 80 정도로 낮추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2.5%로 굉장히 많이 줄어드네요. 그죠? 아까 4.4%였는데 2.5%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혈압 이런 것만 조금만 더 낮추더라도 앞으로 10년 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원래 2. 몇 %대였는데 5.6% 확 올라가 버리죠. 자, 지금까지 이제 향후 10년 내 심혈관 질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2016년까지 공고하니 그런데 그 이후에 임상시험이나 그 다음에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는 어떤지 2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편 꼭 봐주세요.